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권진혁 교수입니다. 1980년에 제가 카이스트 석사과정 2학년 때입니다. 그때 창조과학회가 이제 처음으로 창립되고 나서 올해 이게 35주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특히 또 35주년 기념해서 이렇게 온누리교회에서 창조신앙교육 축제를 가지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생명 관련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늘 우주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과거에 80년대, 90년대는 진화냐 창조냐 혹은 창조냐 진화 이 논쟁의 키워드가 창조론과 진화론, 창조나 이런 제목으로 많이 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둘 다 창조냐 진화냐 하면 이게 좀 철학적이고 신념적인 종교적인 냄새가 강해요. 근데 과학적으로 건너가면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진화의 메커니즘은 우연이에요. 우연이 됐다는 거예요. 진화가. 잘 생각해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우주도 우연이 됐고 생명체도 우연이 됐다. 그럼 창조의 과학적 메커니즘은 뭐냐? 창조의 과학적 메커니즘은 이게 설계입니다. 이게 슈퍼 지적 능력을 가진 창조주가 자신의 능력으로 설계를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우주 창조 설계에 나타난 그 설계의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보면 이 성경 곳곳에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전체를 군대처럼 불러내신다. 이 군대란 말은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우주가 막 흩어지는 불규칙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군대처럼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창조에 나타난 창조 설계의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에는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궁창에 앉으시다. 궁창이란 말이 번역이 좀 어려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잘 몰라요. 어른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궁창이라는 뜻은 동그랗다는 뜻이에요. 동그란 지구.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기원전 한 8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인데 지금도 2800년 전의 성경에 지구가 동그랗다는 얘기가 성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성경 어느 구석에 지구가 네모 반듯해서 동쪽으로 배 타고 가면 떨어져 죽는다든지 이런 코페르니쿠스가 신대륙 발견하러 갈 때 그거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펼쳤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십 번 통독을 해봤지만 제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지식으로 틀린 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욥기서 26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흑공에 펴시고 그 밑에 더 중요한 말씀은 땅을 공간에 다시고 이런 성경 말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안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땅을 성경의 공간에 달았다. 이게 성경에 나올 만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흑공에 달았다는 거예요. 흑공에. 영어로 보면 더 놀랍죠. He spans the earth over nothing. 텅 빈 공간에 지구를 달았어요. 이 지구가 달려 있습니다. 도망을 못 가고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냐? 태양에 달려 있어요. 무수로 중력이라는 만유 끈으로 달려 있어서 이 만유의 끈이 없으면 지구는 우주로 멀리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나 지구가 태양에 달려서 뱅뱅 돌면서 따스한 열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력을 상징하는 성경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이 세 친구들과 욥이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논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이 뜰을 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묘성은 뭔지 잘 모르시죠? 묘성이라는 것은 플레이아데스라는 것이 어떤 성단인데 먼저 여러분 밤하늘 오리온자 요새도 보면 저희 오리온자가 떠오르거든요. 밤하늘의 별자리 제일 기준은 오리온자예요. 4개의 밝은 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장군이 큰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는 장수를 상징하는 별자리가 오리온자예요. 오리온자의 한가운데는 별 3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걸 삼태성 해가지고 왜냐하면 옛날 고대인들은
장군의 허리띠다. 허리띠는 묶어져 있잖아요. 단단하게 묶어져 있다. 그래서 3대성 묶여져 있다고 생각했고, 그 오른쪽 위에 어깨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그 불규칙하게 흩어지는 별이 14개가 있어요. 눈으로 14개가 보이는데 그것이 플레이아데스 묘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별자리예요. 이 묘성은 형태가 불규칙해요. 그 옛날 사람들이 이것이 풀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망원경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플레이아데스는 눈에 안 보이는 별까지 포함해서 약 1000개의 별들이 만유인력으로 묶여져 있는 성단, 별들의 뜰기예요, 뜰기. 그러니까 플레이아데스는 뜰기고 3태성은 묶여 있는 줄 알았는데 망원경으로 조사해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앞뒤로 떨어져서 아무 관계없는 풀어져 있는 별들이에요. 그 고대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의 말을 욥기서에 하고 있는 거예요. 망원경 없던 시대에 이 성경 말씀에 어떤 그 놀라운 그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우주와 관련된 말들 중에 이렇게 우리가 현대에 와서 발견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날은 현대 천문학이 밝혀낸 우주의 그 놀라운 그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법칙이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전개의 법칙,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자들이 그동안 300년 동안 발견을 했는데 보니까 자연 법칙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세 조정되어 있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이게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은 일단 내가 50층 건물 올라가려면 터 깊이는 얼마를 파고 기둥을 얼마나 굵게 하고 철근을 얼마를 넣고 창문 크기는 어떻게 하고 문은 2m 높이로 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지나가야 돼요. 문을 50cm로 하면 사람이 못 지나가잖아요. 딱 사람에 맞춰서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력 하나만 예를 들게요. 중력은 공식을 아시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만유인력은 G, R의 적분 M1M2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중력상수 G라는 게 있어요. 중력상수의 값은 얼마다 하고 딱 나와 있죠, 측정. 근데 이 중력상수의 값을 10의 40승분의 1만큼 바꾸면 우주가 붕괴돼요. 그럼 10의 40승분의 1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값이냐? 제가 이제 비유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우주 전체 크기 얼마일까 하니까 사람들, 과학자들은 이게 한 1000억 광년 될 거다. 최소한 1000억. 빛으로 1000억 년 가야 되는 크기예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죠. 근데 거기에 자를 놨어요. 자를 1000억 년, 우주 전체를 가로질러가지고 자를 1cm 눈금을 가진 자를 쫙 놨어요. 거기다 제일 가운데 눈금에 딱 중력 상수 G가 딱 맞춰져 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중력 상수가 곧 1cm 움직이면 우주가 붕괴돼요. 그만큼 우주는 정교하게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50층 빌딩 올라가는데 제일 밑에는 기둥 중에서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을 1cm 짧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는 1cm 올라갈수록 점점 차 커질 거 아니에요. 기울어 넘어가게 돼 있죠. 그런 식으로 우주에 있는 모든 빛의 속도라든지 뭐 양성자의 질량이라든지 전자의 질량이 모든 것이 너무 정밀하게 세팅되어 있더라. 그걸 알고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주 여행을 했어요. 우주선이 발달해가지고 먼 별나라를 갔어요. 외계 행성을 찾았어요. 요새 그 유행이지 않습니까?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어느 지구형 행성을 발견했어요. 지구형 행성을 발견해 가보니까 저런 바이오돔이 있는 거예요. 이 바이오돔 속에 가보니까 뭐 상추도 키우고 뭐 미나리도 키우고 쌀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는 25도씩 딱 맞춰져 있고 기압은 1기압, 산소는 20%딱 맞춰져 있는 거지. 여기 발전소도 있고 또 태양광 뭐 발전기도 있고, 그리고 컨트롤 룸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컨트롤 이렇게 다이얼들이 있는데 쫙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온도는 25도씨, 압력은 1기압.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말이 쓱 하고 다이얼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이오돔이 붕괴되죠. 정교하게 맞춰져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이 어디냐? 바로 지구예요. 지구.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냐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지구, 오늘은 이제 지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된 설계도가 가장 완벽하게 들어있고 바로 옆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욥기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38장 4절에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욥이 내가 거기 있었기라도 하였느냐. 누가 이 땅을, 이 지구를 설계하였는가 너는 아느냐. 표준 세 번 얘기죠. 누가 이 지구를 설계하였느냐. 우연이 됐느냐?
하나님 창조했느냐? 이 성경 욥기서에 딱 나와요. 그 지구 설계도를 간단하게 보면 이제 그친 설계도입니다. 반지름은 12만 킬로미터, 질량은 6 곱하기 12, 23kg, 온도는 평균 15, 1기압 등등 나오고 24시간만 한번 돌고 지축 23.5도 기울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 그냥 외우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중에 한 가지만 조금만 바꿔도 지구는 생명이 못 살아가요. 자, 생명의 조건 중에 한 가지, 지구의 크기가 제일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크기를 10% 늘리면 지구가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 중력이 세져요. 물이 증발을 안 해요. 지구에 구름이 없어져요. 지구는 육지는 다 사막이 돼요. 줄여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5%만 바뀌면 가까이 가면 더워서 못 살고 멀어져 가면 추워서 못 살고요. 하루의 길이가 24시간이 아니고 막 20시간이면 너무 빨리 도니까 이 폭풍이 장난 아니에요. 바다의 폭풍, 육지의 폭풍. 천천히 돌면 낮에는 여름에는 온도가 30시간이면요 15시간 동안 낮이 올라가니까 온도가 낮에는 50도, 60도 올라가고 밤에는 너무 추워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달, 우리가 보는 무심코 보는 달, 저 달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달 볼 때마다 달은 저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 한 가지, 저만한 크기의 달이 저만한 거리에 있어야 돼요. 38만 킬로미터, 빛으로 1초 동안 거리죠. 근데 로슈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달이 지구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 나사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달은 점점 지구로부터 1년에 3.8cm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밀물 썰물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 달의 나이는 10억 년을 못 넘어가요. 달의 나이는 42억 년이거든요. 지구는 45억 년. 그게 표준 이론이에요. 그 10억 년 지나가면은 전에는 달이 지구에 붙어버려요. 붙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달이 부서져요. 그리고 달이 가까우면 중력이 세지죠. 조석력, 밀물 썰물을 만드는 힘, 조석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조석력이 밀물 썰물에 생겨요. 인터스텔라 영화에 보면은 외계 행성에 갔는데 저 행성 전부가 바다예요. 무릎 높이로. 좀 있다 보니까 1200m 높이의 파도가 오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그게 조석력의 파워예요. 달이 38만 킬로미터 과거로 돌리면 가까우면 찌그러들어요. 타원으로 이렇게 찌그러들어요. 찌그러들다가 15,000km까지 타고 오면 부서지기 시작해요. 자자자. 이게 로슈 한계예요. 로슈가 정립한 거죠. 부서지면서 가루가 돼요. 돌멩이가. 그러니까 토성의 태처럼 돼요. 토성의 태처럼. 그러니까 달은 절대로 10억 년을 넘어갈 수 없어요.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 주장하려면은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이걸 설명한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케플러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외계 행성 탐사 매일 뉴스 나와요. 9시 뉴스에 뭐 YTN에 신문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케플러 프로젝트는 케플러 인공위성을 지구 상공에 띄웠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외계에 있는 지구형 행성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 행성이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성이 그 별 앞을 싹 별을 공전하는데 별을 가로질러 가면은 햇빛을 막아버리잖아요. 막으니까 빛이 세기가 약해지겠죠. 지나가면 밝아지겠죠. 저 그래프처럼. 그러니까 어느 행성을 보고 있는데, 별을 보고 있는데 별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면 아, 행성이 가리고 지나갔구나. 그러면 그 빛의 밝기 줄어드는 양하고 속도를 가지고 공전 시간과 행성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약 2,000여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최근에 나왔죠. 외계 지구의 행성을 발견했다. 물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 케플러 프로젝트의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그 원본 파일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제가 보여드릴 때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그래프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가로축은 공전 주기예요. 그 행성의 공전 주기. 세로축은 행성의 질량이에요. 질량. 목성을 일러봤어요. 지구는 목성의 0.003배예요. 그러니까 300분의 1이죠. 지구는. 그러니까 저기서 오른쪽 밑에 보면 동그란 화살표가 십자가 있잖아요. 거기가 지구가 있는데요. 지구가. 근데 공전 주기는 365일, 질량은 지구의 질량. 이런 조건을 갖춘 외계 행성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대부분의 행성은 공전 주기가 얼마냐면 10일이에요. 10일. 10일이라는 거는 2.5일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어요. 심지어 8시간짜리도 있어요. 8시간. 2시간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바퀴 도는 거예요. 2시간짜리는 가까이 가야겠죠. 빨리 돌아야 되니까. 온도가 3000도예요.
자, 공전 주기에 대해서 가로축은 공전 주기죠.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일이에요. 세로축은 개수예요. 지구와 같이 365일쯤 된 한 200일, 300일 되는 공전 주기를 가진 별들이 있나요? 외계행성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지금 대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열흘 근처에 가 있어요. 열흘 근처. 열흘 만에 한 번씩 태양을 도는 거예요. 자기 별을.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고 그게 생명체가 살 수 있겠습니까? 크기는 그 행성의 크기는요. 오른쪽은 가로축은 반경이고 세로축은 개수예요. 자, 보시면은 대부분이 어디냐면은 목성 크기 정도예요. 목성 크기. 지구는 굉장히 작은 쪽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나사에서 그 지구랑 가장 가까운 거 고르고 2,000 몇백 개 중에 골라가지고 8개를 제시해요. 8개를 지구형 행성. 그 8개 제가 리스트를 적어놨는데 지구의 반지름을 1이라고 보고 지구의 온도를 15도씨로 보고 지구의 주기는 공전 주기는 365일 그리고 태양의 온도가 중요하거든. 모행성. 태양의 온도는 6,000도, 태양의 질량을 1 이렇게 봤어요. 쭉 보시면 대부분의 온도가 첫 번째 영하 50도 정도 내려가 있고요. 크기는 다 지구보다 조금씩 더 크고 사실은 10%만 커도 생명체가 살기 힘들다 그랬죠. 주기는 대개 한 100일 근처가 있어요. 100일이라도 25일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는 거예요. 한 달마다.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게 267일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구의 1.4배니까요. 1.4배니까 그걸 세제곱을 해야 질량이 되니까 너무 무거워요. 누가 가지고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도는 영하 65도예요. 그리고 별을 보세요. 별의 온도가 대개 3,000에서 4,000도예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밤하늘의 별 중에서 10개 중에 9개는 적색 외성. 붉은색을 띠면서 왜 작은 별이다 이거예요. 다 적색 외성들이에요. 청색 별을 보면은 청색 거대 별들은요 빨리 타가지고 빨리 식어버려요. 그건 안 돼요. 큰일 나요. 적색 외성은 오래 사는데 어두워요. 붉어요. 딱 6,000도 K 지구, 태양과 같은 것은 별 중에서 100개 중에 1개 정도 있을 겁니다. 100개 중에 하나. 그 100개 중에 하나에 이 지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별들은 너무 어둡고 붉고 행성들은 너무 모두 차갑고 공전 주기는 빨라요. 그래서 그때 자전 주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산소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되죠. 검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2,000여 개의 그 외계 행성 중에 지구는 너무 특별한 행성이에요. 우리가 지구를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명 조건은 사실은 그 외에도 자전 주기, 물이 있어야 되고 크기, 뭐 자기장, 달과의 거리 이런 거 다 합치고 별의 조건이 또 있어요. 별의 조건.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어떤 사람이 이걸 둘 곱하기 저도 간단히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가 같은 게 존재할 확률은 10의 99승분의 1이다 이거야. 지구 같은 행성 존재 확률이 10의 99승분의 1. 어마어마하게 희귀한 지구예요. 그래서 요 책들이 나오는데 특별한 지구, 희귀한 지구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뭐 번역을 하든지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지구는 수십억 행성 가운데 하나 정도가 아니라 진귀한 진주를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지구는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장소에 있는 유일한 행성인 듯하다 하는 거지. 이 특수한 지구 위에 여러분 그 생명의 특수성 아까 공부하신 DNA의 특수성까지 곱하기 해보십시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 설계와 창조가 아니고는 우연으로 가능할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만물을 깊이 연구하면 피조물 연구하면 창조자의 솜씨가 그 속에 설계도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